두 번째 정부 형태가 뭐였죠? 일본, 영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는 아까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부 형태다. 무언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정부 형태입니다. 이 의원 내각제의 성립 배경을 보면 시민혁명 부분에서도 역시 배웠습니다. 영국 혁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왕의 권력에 대항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것이 혁명이었고 그 결과 입헌군주제가 이루어졌죠. 무슨 혁명 기억이 나십니까? 명예혁명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명예혁명 결과 채택된 문서가 뭐였죠? 권리 장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성립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왕이 있지만 헌법에 근거해서 의회 중심의 정치가 형성되었다고 했어요. 가끔 이 권리장전 전에 권리청원, 대헌장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권리청원은 뭐냐면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 전에 명예혁명 전에 명예혁명의 당시에는 전제 정치를 했던 왕이 제임스 2세였죠. 그 다음에 이 청교도 혁명 이때 당시에는 제임스 2세의 아빠였던 찰스 1세가 있었습니다. 종교 탄압을 하고 역시 세금을 함부로 과세를 하면서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그 찰스 1세는 단두대에 처형이 되었다고 했죠. 그 결과 그 의회의 귀족들의 권리를 이야기했던 문서인 권리청원이 채택이 되었다 이야기했었고 그 아주 전에는 존 왕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되게 인기가 없었던 실패한 정치를 했고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재정 위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의회 귀족들이 이 왕에게 함부로 돈 걷지 마라 하면서 최초로 왕권을 제한했던 문서가 대헌장이라고 하고 이를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 최초의 문서 그 왕권을 제한한 문서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거의 무시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있었고 권리장전,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이 있음으로 하여서 영국에서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 정치가 성립이 되고 그러므로 의원 내각제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 내용도 똑같이 대통령제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선출되느냐, 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교과서의 그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국 정부의 의원 내각제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국회예요. 입법부고요. 여기는 행정부입니다. 자, 여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영국도 미국처럼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은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 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인 누구를 뽑습니까? 예, 국회의원을 뽑죠. 대의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행정부입니다. 아까 그 대통령제에서는 어땠습니까? 자, 여기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또 국민이 국회의원을 따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를 따로 뽑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없고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있겠죠. 그 정당의 대표가 저절로 당연직으로 뭐가 되냐면 행정부의 짱인 수상이 됩니다. 다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많은 표를 얻은 정당, 과반 이상을 얻은 정당이 있겠죠. 그 정당의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 행정부의 짱인 수상 또는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민이 표를 또다시 선거를 해서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투표 한 번 했을 뿐인데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투표 한 번으로. 대통령제는 투표가 몇 번이었죠? 두 번이었죠.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투표 한 번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이 행정부의 짱인 총리 또는 이 수상이 각부 장관들을 뽑아서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행정부를 뭐라고 한다? 내각이라고 합니다. 행정부란 얘기예요. 내각. 그런데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을 잘 알고 계시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선출 방법 보겠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먼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다수당이 있을 수 있죠. 국민들의 표를 많이 받은, 정확하게는 과반 의석, 다수당의 대표가, 그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짱이 됩니다. 그 행정부의 짱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총리라고 한답니다. 총리 같은 말 수상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는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요? 행정부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 총리가 각부 장관들, 강요, 장관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장관들을 추천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뭐라고 쓴다? 내각, 행정부랑 같은 말입니다. 내각을 구성한다. 어떻습니까? 국민이 투표를 한 번 해서 입법부를 만들었고, 거기에 다수당의 대표가 저절로 행정부의 짱이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강요가 추천이 되면서 행정부가 만들어지죠. 자, 어때요? 권력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다. 권력융합적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이 겹칩니다. 아까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었지만 지금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됐다고 했죠. 아까 총리 수상이라고 했죠. 그 사람에 의해서 강요가 추천되고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국민들이 뽑았는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럴 경우에는 과반이 아닌 나머지 정당끼리 힘을 합쳐야 돼요. 힘을 합쳐서 과반을 넘겨서 거기에 한 사람을 수상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면 나머지 정당끼리 서로 연합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해요? 연립내각이라고 합니다. 연립내각. 자, 그 다음에 의회의원이,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대통령은 할 수 없었어요.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강요도 가능합니다. 그만두지 않고 두 개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겸직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각은 어디에 책임을 질까요? 아까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는 뽑아주는 게 누구였어요? 국민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에서 뽑혔잖아요. 의회에서 다수당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의회한테 책임을 지고, 그럼 또 의회는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의회는 누가 뽑아줬죠? 국민이 뽑아줬죠. 그러면 얘는 또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내각은 의회한테도 책임을 지고 의회와 함께 결국은 뽑아준 국민한테도 책임을 져서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비교해서 봐주세요. 자, 내각, 행정부라고 했죠. 정부도 의회에 뭐를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은 의회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부도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당히 의회와 내각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융합적인 정부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내각은 서로 맨날 이렇게 협조만 하는 것인가? 아니죠. 여기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그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내각을 만들었는데 이 총리가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내각을 우리 믿을 수 없다.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내각을 향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뽑혔던 아까 자동으로 뽑혔던 총리 있죠? 그 총리부터 그 밑에 있는 장관들까지 전부 잘리는 거예요. 해임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를 의회에서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각에서는 무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내각에서도 의회를 뭐 해야 할 수가 있다?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해산시켜버리면 국회의원이 다 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다 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원 내각제에서도 서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국가 원수 한번 볼게요.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같은 1인이었죠. 그런데 여기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대표는 그냥 이름만 존재해요. 명목상. 영국에서 왕이 있지만 사실은 영국에서 실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총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국가 원수는 상징적인 존재,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다. 그럼 정치적인 실권은 행정부의 짱인 누구에게 있다? 수상, 총리에게 있다. 자, 정치적인 책임 또 나오네요. 내각은 의회에 당연히 책임을 지죠. 이 내각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그 정당의 대표가 이 내각의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각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또 의회는 국민한테도 책임을 져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을 진다. 다음 의원 내각제의 장점입니다. 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되게 가깝죠. 결국은 이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긴밀한 협조로 일 처리를 되게 빨리 할 수가 있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제처럼 뭐 임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각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내각이 다 해임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책임 있게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가 있고 또 전국이 대립할 때 이러한 내각 불신임이나 의회 해산으로 그 의회 해산권을 통해서 대통령제에 비해서 전국 대립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다. 다음에는 단점을 볼 텐데요.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경우에는 견제가 어렵다.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저절로 총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당의 힘이 막강한 거죠. 다수당이 의회도 차지하고 행정부도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횡포를 할 경우에는 견제가 사실상 어렵고 또 서로 아까 내각 불신임권이나 의회 해산으로 빨리 뭔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잦으면 갑자기 장관들 다 잘리고 또 국회의원들 다 잘려서 다시 총선하고 이러면 전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겠죠. 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 정당끼리 힘을 합쳐서 내각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연립내각이라고 했죠. 여러 정당들, 그 작은 정당들을 군소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정당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또 그러면서 연립내각을 구성했는데 또 누구를 총리로 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정책을 잘못했다고 해서 불신임을 하고 이러면서 의견이 안 맞으면 전국 불안의 초래가 있다. 그리고 국민이 그 행정부를 구성한 게 아니죠.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각 선택이 제한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일본, 독일, 호주가 있겠습니다.